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5월 모의고사 출제할 이동희 교수입니다. 지금이 5월 말이니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공법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공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려면 8월, 9월 넘어가야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어느 정도 공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흘려야 되니까 아직은 그러려니 하시고, 그 대신 모의고사 문제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교수님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주로 그 부분만 엄선해서 출제를 하니까 그 내용만큼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본인의 실력이 5점, 10점 정도는 상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정도 되면 시기적으로 공법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클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도 훨씬 방대하고 암기거리도 훨씬 많고 이 많은 걸 다 암기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암기가 다 안 되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고, 일정한 부분은 암기보다도 이 출제자들이, 실제 시험 출제하는 교수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 출제 방법을 좀 익히고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 찾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제가 1시간 정도 걸쳐서 할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기는 어렵고 1시간 동안 40문제 푼다,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하니 그 중에서 일부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 좀 배워보세요. 그거를 배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출제자가 이렇게 내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모르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광역도시계에 관한 셈입니다. 틀린 것은. 자, 문제가 광역도시계를 묻습니다. 틀린 거 묻는데요. 1번.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 그러죠. 시도. 둘 이상의 시도, 관할계에 걸쳐 있는 경우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면 국토부 장관, 같은 도 안에 지정이 되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 지정한다. 암기해야 되고요. 이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시도, 시정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는 심의 거친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 시장 군수 의견 듣고, 포인트는 여기 있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함정이 여기 있다 기억하시고 중앙입니다. 3번.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 도, 관할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답니다. 이럴 경우 관할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시도에 걸쳐 있으면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수립은 누가 해야 됩니까? 수립은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가 요청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관할 시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해야죠. 5번. 시도에서는 광역도를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며 변경할 경우 그러지 않는다. 변경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틀렸죠. 변경, 여러분 공법에서 변경은 새로운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립을 할 때 공청회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광역도시계획 문제인데, 광역도시계획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실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1번은 실력을 해야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할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거 출제가 아주 잘 되잖아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런 부분 숙지를 해야 돼요. 1번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시장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일부터 45일 내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반영률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죠. 위반 제한받은 누구는 위반자는 시장소 들어가죠. 당연히 45일 내 결과 통보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이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 신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러면 45일이 맞습니다. 그냥 이 지문을 빼게 되면 위반 제한받은 시장구수는 제한일부터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 그러면 이 신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45일 쓰면 단서조항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30일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이 맞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입니다. 토지 면적 5분의 4 통일 받으려는데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반 시설하고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죠. 이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이게 암기 방법이 교수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 그러면 기, 지, 산, 대, 입. 저한테 수업 듣는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기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 지구단위 대체의 용도지의 지정 변경. 입,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저는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암기했고요. 여기 있는 기, 입 두 개가 이 두 개가 얼마라고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예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얼마입니까?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 통일받아야죠. 틀렸고요. 3번 주민은 2만 제곱미터의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다. 뭐 이거 암기하지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일 거. 세 번째,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일 거. 네 번째,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거. 그 네 가지는 암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 이상 3만 미만이니까 2만 인 가능하고요. 4번 시장소는 주민의 위반 제한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경우 자 주민이 제한했습니다. 반영한답니다. 제한세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를 위반에 활용할 수가 있죠.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죠. 도시도서와 보존 계획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위반자는 위반할 때 도시계획 도서와 보존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따로 작성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고요. 5번 도시관리 위반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제한된 도시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명의 전부를 여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전부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부담시킬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이 제도는 특히 중요하고 출제가 아주 잘 되잖아요. 지금 계속 이 부분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완벽하게 쫙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권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도입되고 올해가 지금 3년째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두 번 다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해보는데요. 자, 1번 시도에서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용도구의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간의 심의를 거친다.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출제자가 1번 지문을 내면은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맞힐 수가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냐 국토부 장관이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시장수는 당연히 지방 도시계획원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고 예외가 국장이잖아요. 시도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시도지사도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친 것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나오지 지방도시 심의는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요.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반드시 암기하세요. 시도지사가 공간 재구조화 결정할 때 무조건 어디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다. 속기 너무 좋으니까 이 질문 반드시 기억하시고 2번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결정을 위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였으며 요청받고 며칠 의견 제시요. 원래 이렇게 공간 재구조화 결정하기 위한 협의, 공법상 협의 그러면 공법상 협의는 의견 제출이 통상 며칠입니까? 30일.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30일 맞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도시혁신구역 지정입니다.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 쓰기 너무 좋아요. 암기하시고요. 3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 공사 개시할 수 있다. 이게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서 여러분 도시관리계 기득권 보호하고 공간 재구조의 기득권 보호가 약간 달립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득권 보호는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시가 수사한정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 신고가 계속한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죠. 그런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고시할 시에 이미 허가 등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고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그 사업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됐고 기득권 보호에 예외 없다. 꼭 기억하세요. 4번 국공유재산 면적 협의 공간 재구조화계획 지정된 용도기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 국공유재산 면적 합의 그 용도기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제한자 외에 3자 제한이 가능하도록 9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이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공간 재구조화계획에 있으니까 이 질문 꼭 기억하시고요. 5번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공간 재구조화 결정은 고시 한 날부터 발생. 저는 이번에 공간 재구조화계 시험 문제 나오면 효력 발생이 제일 먼저 답 나오지 않을까. 효력 발생이 가장 유력하게 보긴 보거든요. 이 공간 재구조화계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 없으면 공간 재구조화계 결정을 고시한 날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빤하겠죠. 공간 재구조화계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효력 발생.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것은 5번 답이 가장 유력한데 맞게 나왔고요. 틀린 것은 3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 5개 내용들이 공간 재구조화계에서 함정 쓰기가 가장 좋고 답 내기가 가장 좋은 질문들이요. 그러니까 이 지문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펠 체제한대가 동일한 지역으로 옳게 나는 거. 자, 컴펠이 똑같은 지역으로 옳게 나는 것은 그냥 44번 우리가 컴펠과 영정률 시험 문제 뭐 100% 나옵니다 해가지고 안 나오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99%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용 공업적은 전부 다 얼마입니까? 70이죠. 근린 상업도 70이죠. 일종 일반적으로는 50이죠.
보존 녹지 20, 자연 녹지 20, 계획관리 40, 일종 전용주거 50, 생산 녹지 20, 계획관리 40, 준주거 70, 중공업 70, 그린상업 70, 농림 20, 자연환경 20, 계획관리 40. 거음필 용적률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음필 용적률 틀리면 죄송하지만 공법 꽈락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문제 45번입니다. 용도, 지역, 구역,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여러분 틀린 것은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쉬워요. 옳은 것은 다 함정이 있으니까 하나씩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1번 시가조정구에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가조정구 도시계획사업은 시도의사 요청에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시가조정구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성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시도 요청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만 허용한다. 지금 제가 했던 말이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게 5가 되려면 지문이 엄청 깁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시가조정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하여 국토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만 허용한다.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지문이 긴 거를 갖다가 O로 내려면 그 지문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확 줄여가지고 틀리게 냅니다. 그러니까 살짝 바꿔버리잖아요. 시도 요청 국장 인정 확 줄여가지고 틀렸다. 틀렸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지문이 너무 긴 것은 줄여가지고 틀리게 내는구나. 그걸 좀 알아놔야 되고. 2번 도시지기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어디 따릅니까? 생산 녹지가 아니고 어디 따라야 돼요? 보전 녹지. 이거 아주 출제 잘 됩니다. 이거 용도지역이 도, 관, 농, 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세분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세분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보전 관리 따릅니다. 중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3번 시가조정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은 허가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된 행위. 법에 규정된 행위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모든 개발인가 금지다. 한다는 게 국방, 군사, 공용, 공공용, 문화재 관련, 지하자원, 주민생업 관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가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4번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크리퍼리티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관한 사항은 대등히 정을 내면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이거 잘 알아야죠. 복합용도구역 행위 제한은 복합용도계획이 맞습니다. 5번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크리퍼리티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제약은 혁신구역의 제한은 뭐라 해야 돼요? 특, 광, 특, 시군, 조례가 아니고 뭐로 정한다? 그때는 도시혁신계획이죠. 혁신계획. 그래서 혁신구역의 행위자는 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행위자는 복합용도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행위자는 그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옳은 것은 4번만 옳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도 있고 보호취락지구도 있고 집단취락지구도 있는데 여러분 집단취락지구 행위자는 무슨 법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냥 저는 편의상 저는 개특법 겁니다. 개특법. 근데 보호취락지구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도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험범위 들어가 출제가 잘 됩니다. 집단취락지구 행위제한은 개특법에 있으니까 일단 시험범위에서는 빠졌죠. 그냥 개특법에 있다 여기까지 물어보죠.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은 둘 다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시험에 나온 건 똑같아요. 왜? 절에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절에 빼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저는 뭐라 암기했냐? 저는 단종, 운동, 고통, 발사 그랬어요. 단종된 운동으로 고통이 시작된다. 단종, 운동, 고통, 발사. 그래서 좀 쉬라고 휴일을 제한한다. 휴일 제한단. 쉬세요. 휴일을 제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종, 운동, 고통, 발사는 허용. 휴일 제한단은 금지. 자, 그러면 단종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단독주택. 정은요 1종근생, 2종근생. 우는요 운동. 도는요 동식물. 고는요 창고의 고입니다. 통은요 방송통신의 통. 발은요 발전. 이 사는요 교정하고 군사, 교정군사의 사. 그러면서 2종 근생에서 휴게 음식, 일반 음식, 제조업소, 안마실소, 단란주점은 어쩐다? 제외한다. 단종, 운동, 고통, 발사, 허용. 단종, 운동, 고통, 발사, 허용.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운동시설, 동식물, 고통, 창고통신, 발사, 발선, 교정군사, 허용. 2종에서 휴일 제한단 금지. 휴게음식, 일반식, 제조업소, 안마실소, 단란점은 금지, 제외.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건축할 수 있는 거면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2종의 제조업소가 나왔습니다. 이거 출제 자주 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암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혁신구역입니다. 작년에도 혁신구역 한번 났죠.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은 한 문제 4개가 좋아요. 근데 복합용도구역은 한 문제 4개는 너무 빈약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도 그런들 한 문제 낼만 해요. 근데 출제하기 가장 좋은 게 도시혁신구역입니다. 1번 공간제외구역 결정권자는 도시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적인 생활권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 지역이 2번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지워야 되겠네요.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문제 푸는가 좀 더 설명 다시 드릴게요. 2번 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필 용적을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3번 다른 법률에서 공간 제구역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혁신계 결정 등을 본다. 3번은 중요한 게 반드시 알아야죠. 다른 법에서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공간 제구역 결정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혁신구역과 혁신계획은 결정된 걸로 보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 주차장법 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구역은 혁신계획 따로 정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설명. 5번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건축 6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 본다. 이거 이미 출제됐죠.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 도시혁신구역, 둘 복합용도구역. 이건 암기해야 돼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 보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 같은 지문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방법을 좀 알아야 돼. 방법을. 그러면 봐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47번인데
47번의 1번이 이거거든요. 47번의 1번 내용이 지금 이쪽 내용입니다. 자,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다음 각거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을 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자, 1번 도시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3번에서 대량이 정하는 지역에서 1번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 혁신적 개발 인정을 들어서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그럼 이건 조례 보게 되면 또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출제할 때는 여러분 출제자가 이런 걸 출제할 때는 자 이번에 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어디다가 지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뭐 법조문을 암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창작하겠습니까? 창작한다. 100% 이신청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공법은 100%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는 절대 창작 안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보고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뽑았습니까? 도시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에다 혁신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 1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자 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혁신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오 그래야 돼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빼가지고 여기 지정할 수 있냐? 당연히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없는 거 절대 안 씁니다. 있는 거 써놓고 그대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도 봐보세요. 자 혁신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도시혁신계획은 혁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해서 이러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포함돼야 될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도 많죠. 그 밖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밖에 혁신구역 체계적 개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걸 해석을 해봐. 해석을.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할 때는 혁신계획 포함할 사항이 뭐가 있냐? 없는 것 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이러이런 계획에는 이러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있는 거 써놓고 묻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떨 경우냐. 자,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딱 해서 가르치고 이거는 제외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하게 딱 이거를 가지고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 여기에서 함정 나오는 게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함해야 된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배울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럼 교수님들 강조 많이 하잖아요. 개발계획은 뭐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그럼 이건 암기해야 돼. 자주 나오니까.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에는 뭐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죠.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죠.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죠.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없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또 어디 가면 문제 나오냐 그러면 도정법 가면 도정법에 사업시행계획서 도정법에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만들 때 자 재건축사업시행계획서하고 또 주거환경사업시행계획서 저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는 뭐가 없습니까?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제인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암기해요. 재건축의 건, 임대, 대, 주거환경의 주, 국민주택의 민에서 건, 대, 주, 민 빼고 다 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계획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이 없다. 이건 암기해놔야 돼요.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고 건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없다. 주민, 건대, 주민 빼고 다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혁신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있다. 있는 거 써가지고 묻지. 없는 거 써가지고 포함 안 묻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도 또 봐보세요. 4번 지문. 자, 문제 4번이고요. 4번.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데, 자,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 혁신계획으로 이렇게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 내용들이 첫 번째, 주택법 주택의 배치,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공개공지, 또 도시공원, 학교용지, 이게 단독 문제 나올 것이냐, 지문 하나 나올 것이냐. 작년 시험에는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자, 따로 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은 암기해야 돼, 암기. 그건 암기해야죠, 그것은. 그럼 어떻게 암기할래요? 주택의 배치, 다 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그래서 주택의 배치, 부설주차장. 그래서 그냥 주주입니다, 주주. 미술작품, 미.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 학교용지, 학. 공원의 원. 이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주주, 저는 학교 미술 해가지고 학미입니다. 학미. 주주, 학미, 공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정할 수 있는,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주주, 학미, 공원. 주가 뭐라고? 주택의 배치, 주, 부설주차장, 학, 학교용지, 미, 미술작품. 공개공지, 공원, 주주, 학미공원. 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것이고, 지문 하나 던지면 이렇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지문 하나 나올 때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잖아요. 부설 설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어떻게 만든다라는 걸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48번입니다. 48번.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1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 위반할 경우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 한번 할게요. 2번 도시지역 외지역에 궤도 및 전기 공급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 결정해야 된다. 이것 좀 더 설명할게요. 3번 도시관리가 결정된 공원의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봅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뭡니까? 공원 그러면 기반시설인데 도시관리가 결정됐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업은 당연히 도시계획 사업이죠.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4번 도시개발 면적이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데는 공도 설치한다. 150만이 아니고 200만 초가. 5번 용도 지구안에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 적용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지구 건축 제한 적용 안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지역지구 건축 제한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3, 4, 5가 틀렸고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인가 2번인가. 자, 1번부터 해석합시다. 1번부터.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적성평가를 실시하냐 안 하냐.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법조문에 잘 보세요.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무슨 얘기냐? 적성평가를 실시해야 될 요건이 아니고 실시 안 해야 될 요건. 다음에 해당하면 적성평가 실시 안 합니다.
그럼 적성평가 실시 안 하는 거 뭐가 있는가 차분히 봐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에 1, 2, 3. 또 번호 잘못 먹었네. 15, 1, 2, 3, 4, 5. 그리고 끝납니까? 여기까지. 이 많은 것들은 어쩐다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쩐다고요? 적성평가 실시 안 한다. 그 중에 하나를 빼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빼왔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도시관리 위반할 때 적성평가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적성평가를 갖다가 원래 적성평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 위반을 탑니다. 근데 우리 법은 안 하는 걸 썼어요. 안 하는 거. 하는 거 쓰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이러이러한 경우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O입니다. O. 근데 불행히도 한 문제가 나오면 지문 5개 딱 1, 2, 3, 4, 5 써놓고 자 적성평가 실시 하는 거 찾아라 안 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내면. 지문 하나 내면 당연히 법에서 하는 거, 법에서 아까 적성평가 하는 거를 열거했어요? 안 하는 거 열거했어요? 안 하는 거. 그 중에서 하나 복사해 온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2번.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궤도 및 전기 공급 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토지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법 조문에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를 알면 법 조문을 알면은 그냥 가볍게 문제 풀어요. 그러면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론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 공부할 때. 자, 보세요. 그 문제 지문 해석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법 43조 1항에 국토계획법 43조 1항 이렇게 나와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하라가 원칙하라가. 근데 다만이 항상 우리는 시험 문제입니다. 다만 용도죠.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령이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어쩐다고 결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을 이렇게 딱 끊게 되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문제가 O 그러면 바로 이 신청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결정 안 하니까 이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출제자가 O라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X로 만들어야 돼. X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이 부분을 갖다가 모두 그런다고 모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연탈 나고 작년 시험에 하나 또 나왔거든요. 한 문제가 자 대령에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경을 말한다. 즉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몇 개 있는가? 1번 쫙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정 없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답안 해가지고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것도 결정 없이.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제 또 쫙 나온 거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얼마나 나오냐. 여기 있는 게 다 결정 없이야. 여기 있는 게 다 결정 없이. 여기 있는 게 결정 없이. 여기 있는 게 결정 없이. 여기 있는 게 결정 없이. 봐요. 몇 개 나옵니까? 이만큼. 이게 결정 없이. 이게 무슨 수로 암기를 해요? 무슨 수로? 근데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서 문제 내면 우리가 방어를 못하니까 틀리거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시험을 보고 출제가 어떤 형태로 내든 간에 우리는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들이 이 원 안에 있는 것들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자,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 뭐가 보여? 기반시설 이 글자만 보여. 나머지는 안 보이지. 써놓은 게 없으니까. 기반시설 보이죠? 그래서 법조문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해라. 이게 뭐라고? 원칙이다. 원칙. 뭐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이게 뭐라고요? 원칙.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대통령령이 뭘 정하는데 이렇게. 자,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라고? 이것들은 결정 없이 한다. 그러니까 결정 없이 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잖아요. 뭐요? 사회복지시설. 이거 보이잖아요. 뭐야? 도서관. 이거는 뭐야? 공영청사. 이거는 뭐야? 종합의료시설. 이거는 뭐야? 자동차 정류장. 이거는 뭐야? 광장. 이거는 뭐야? 이게 다 보이잖아요. 명칭을 하나 툭툭툭 던질 때는 결정 없이 하는 게 열거됐잖아요.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는 결정해서. 근데 결정해서는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인다고? 결정 없이. 그래서 지문 하나 툭툭 던져면 도시지역에 설치한 도서관은 결정 없이, 도시지역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결정 없이, 지문 하나 툭툭 던지면 그건 결정 없이요. 결정 없이. 근데 최근 들어서 지문 5개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주고, 자, 이 중에서 결정 없이 하는 것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수를 푸냐? 결정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결정해서 하는데 결정해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결정 없이는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면 결정 없이 중에서 단 해가지고 이거는 제외 이게 나와요. 어쩐다고? 이거는 또 결정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봐봐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뭐가 나옵니까? 얘가 나오죠.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축장 결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축장은 뭐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결정 없이 하는, 결정 없이. 자, 대지 면적 500 미만인 도축장 어쩐다고? 결정 없이요. 그러면 이게 나오지. 이게 그러면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도축장은 그건 어쩐다고요? 결정해야지. 그러면 이거 암기해야지. 이거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축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어쩐다? 결정 없이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아니면 대지 면적 얼마 이상? 500 이상인 도축장은 결정 없이다. 결정해서 이거는 뭐해서? 결정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 암기해 주시고, 또 결정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은, 자, 함정 쓸 내용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계속 내요. 전기 공급 설비는 결정 없이 하는데 발전시설은 결정해서, 옥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결정해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이 송전선로는 결정해서. 그래서 발전시설, 옥에 설치 변전시설, 15만 4천 이상 되는 송전선로,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도축장, 이것은 결정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궤도 및 전기 공급 설비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못한다고? 결정 없이다. 결정 없이. 지문 하나 나올 때는 절대 결정해서 안 나온다. 지문 하나 나올 때는. 결정해서 나올 때는 단독 문제. 지문 5개 1, 2, 3, 4, 5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은 단독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지문 하나 나왔을 때는 언제나 결정 없이 하는 게 맞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리. 도시지역이든 외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아니든 거기서
이거 설치, 뭐 하나 설치할 때는 결정 없이 하는 게 맞다. 항상 이렇게 준비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면은 기가 막히게 맞아집니다. 실제 시험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하면은 4시간에 해설 못하니까 해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알고 기출문제 풀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강의해 줍니다. 자, 49번.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이 잃는다. 맞죠? 2번 시도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력이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어디에다?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지방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것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정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현황과 단계별 제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에가 하는 것이야. 누가 합니까?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이 10년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설치 필요가 없다.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지.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해야죠. 지방회가 이거 만들어요. 지방에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지자체장들이 자 이거 10년 지나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그걸 지방에 보고한다고.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네요.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되고요.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 문제 50번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격 틀린 것만 나이란 것은 자 주민은 도시관리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니은 시장소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3번 도시지역 외지역으로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에 대체하는 적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러니까 틀리는 가볍게 니은 디귿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 제가 별도 강조 안 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정리 잘 해야 됩니다. 51번 성장관리계획이다. 아주 잘 나오죠? 틀린 겁니다. 1번 시장소는 자연녹지 지역 중 향후 시가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수 있다. 자 어디에다? 자연녹지 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말 다 필요 없어요. 중간말 함정 안 씁니다. 함정을 쓸 때는 뭘 씁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함정이지 주상공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런 요건은 100% 있는 거 써줍니다. 주거, 상업, 공업은 지정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은 30 이하의 건폐를 완화할 수 있다. 맞죠? 3번 성장관리 계획관리는 125 이하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시장소가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아 이거는 틀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특광특특 시장소가 지정을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아닙니다. 틀렸고요. 5번 시장소가 성장관리계획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 14일 이상 일반 연락. 여러분 이게 자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할 때 주민의견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람할 때 그 열람은 며칠이요? 14일 암기하죠. 이것은 공법상 열람은 14일인데 시험에 나오는데 14일이 아닌 거 2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다 14일 안 헷갈려. 그러면 14일 해놓고 2군데만 시험에 나올 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이다. 그렇게 잡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틀린 거 아주 잘 나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죠.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맞죠? 2번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3번 동일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동일구역, 중복 지정할 수가 없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위약교육법 73조 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5번 기존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축하는 건물의 전체를 부과 대상. 그러면 안 되죠. 기존 면적 초과죠. 초과.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인지 전체 틀렸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어쨌거나 답은 5번이 되네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지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고등교육법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봐야 돼.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보면은 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고등교육학교 대학만 답이 될까? 왜 그럴까? 자,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52번 2번 문제입니다. 우리 법 보게 되면 국토개혁법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복하지 말하잖아요. 개발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량이 지어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량이 정하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거 대량이 정하는 기반시설. 대량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또 이제 대통령령에서 나온다고. 다음 갖고 기반시설 해당 시설의 이용 필요한 부대편이 포함한다. 이 시설 말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기반시설 이렇게 1, 2, 3, 4, 5, 6, 7, 8 딱 써놨잖아요. 써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8번 문제입니다. 그 밖에 특광특특 시장수가 법 68조 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여기에 뭐가 정해져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계약 수립할 때마다 다루는데.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에 없는 걸 여기 이렇게 1, 2, 3, 4, 5, 6, 7 없는 걸 쓰면은 8번 가지고 이의신청할 거 아니야? 8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답을 빼와야 된다고. 이 안에서. 근데 다행히도 학교는 어쩐다? 설치해야 되는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이게 뭡니까? 대학이죠. 대학. 대학은 제외다. 대학은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신청 안 받으려면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할 때 무조건 정답 뭐다? 대학이다.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하려야죠. 그럼 문제가 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알아야죠. 그래, 대학은 어떤다고? 대상 시설이 아니다.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위약교육법 7조 3호에 따른 위약교육법 7조 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돈 안 냅니까?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인데 왜 유치원은 돈 안 낸대요? 이걸 무슨 수로 알아? 그러면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 숙박 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단독주택하고 숙박시설 등 이거 아주 중요해요. 대량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다. 기반 설치 비용이 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독 숙박 등 대량이 정하는 시설, 그게 뭐냐 봤더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 종류.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30가지 있죠? 30가지. 이 30가지 말하는 거예요. 30가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 30가지 말한다.
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다만 별표 1 건물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자 다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별표 1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있는 거. 근데 다만 별표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은 제외해가지고 별표 1 기반시설 유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해가지고 이거는 돈 안 낸다. 이거는 제외야.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냐 그러면 자 1번 국가지자체가 쫙 하다 보면 이게 몇 개 있어요? 38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책에서 다 내면 책 보게 되면 38번까지 책이 보통 한 3장, 4장 정도 써야 돼요. 이만큼을 꽂는다고 이거는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니다. 그 중에서 하나 툭 빼왔어. 이렇게 그 중에서 유아교육법 73조 2호 살인유치원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했다. 리모델링 또 뭐가 나왔습니까? 뭐 종교시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다고. 그 중에 있는 거 하나 뺀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 자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물에는 뭐가 있냐? 법에서는 그 말을 안 해. 그 대신 예외는 잔뜩 말해. 그러니까 지문 하나 던지면 무조건 뭐다? 제외다. 근데 설치하는 건 아예 없냐? 제외 빼고지, 제외 빼고. 그러면 제외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 암기하냐? 제외 빼고는 해야지. 근데 제외 빼고 해야 되겠는데 뭐 할까? 봤을 때 이거 있잖아요. 단독주택 숙박도 이런 써놨잖아요. 이렇게. 얘는 100% 하고요. 단독 숙박은 무조건 하고 이런 얘기요. 단독 숙박은 어떤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단독 숙박이 나와요. 단독 숙박. 좀 봐봐요. 단독 숙박은 시험에 나옵니다. 왜? 법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뜬다고요? 제외야, 제외. 나머지는 제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여기에 뭐만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숙박만 아니면 무조건 부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내용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 몰라도 답은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53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53번. 자,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개발계획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정을 위한 계획이 포함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맞고요. 2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계획 지정할 때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고요.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지 시행하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며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라. 이건 아니죠. 원래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동의받았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습니다. 5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 기본계획 들어 맞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54번입니다. 가볍게 암기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 범위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네 가지. 뭐 암기해야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부, 실, 기, 분. 부지조정공사,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 분양,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없네.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 분양 없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부, 실, 기, 분 암기해야 됩니다. 55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도시개발계획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면 조합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신경 써야죠.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제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좋아요. 공유토지는 공유자별로 의결 이러면 안 되죠. 대표 공유자 1명입니다. 대표 공유자 1명. 단 집합건물로서 공유 이 말에 따르면
집합 건물로서 공유면 그때는 구분 소유자별로 일명. 그런 말 없으니까 대표하는 한 명 그래야 되고요. 틀렸죠? 3번 조합은 덜기발 사업에 전부 환지 방식할 때만 시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 4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5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동의한 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하며 동의사유에서 제외합니다. 56번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원형지 공급 면적인 전체 면적의 3분의 1 암기해야 되고요.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에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을 경우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예상 공급 가격 및 주요 계약 서류도 첨부 이러면 이렇게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다 승인 신청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첨부 서류에도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도 첨부한다 그러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류 뭐 있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가액은 원형지 감정가격과 원형지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시군 조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액은 감기협입니다. 감기협.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토대로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협의합니다. 협의. 그래서 틀렸고요. 자,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공급계약부터 10년 끝나기 전이라도 국가지자체는 매각할 수가 있죠. 지정권자 승인받아도 매각할 수 있고 원형지를 학교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개발 선정은 일단은 경쟁입찰, 학교 공장은 경쟁입찰, 2위에서 입찰되면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 수립해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할 경우 환지계약 경우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해봤어요? 여태까지 푼 문제 중에 가능성이 최고 낮은 거 이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환지 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다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 거기다가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을 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은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 50만 여기에다가 빼기 5만 플러스 3만 그러니까 빼기 그냥 8만 쓸게 8만 빼봤자 8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빼기 8만 분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 면적 25만 6,400 빼기 똑같이 8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면적분의 보리 면적 거기에다가 시행자 소유, 시행자 무상기소 전체분의 보르지 시행자 소유, 시행자 무상기소 이렇게 하게 되면 42%가 나옵니다. 자, 58번 환지 방식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환지 계획에는 채비지 보르지 명세가 포함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봅니다. 2번 토지개발구역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는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 공사관계 서류 공람기관 내 뭐해라 의견 내라 맞는 것이고 3번 시행되는 중개검소와들은 60일 내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 신청 환지처분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환지처분은 하는 겁니다. 시행자는 중개검소하고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근데 지정권자는 중개검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가로 열고 지정권자를 제외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중개검소 받고 60일 환지처분을 해야 되고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하고 60일 환지처분을 해야 되고 4번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 1까지 예정지를 써야죠. 5번 환지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의 정전토지로 봅니다.
59번입니다. 정비 기반에서 해당하는 거 그러면 그냥 뭐가 됩니까? 하천이 되겠죠. 나머지는 공동 이용 시설. 자, 60번입니다.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기본계획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1번, 대도시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특광 특특 대도시는 반드시, 특광 특특 대도시는 수립해야 된다. 의무. 대도시가 아닌 시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할 수도 있죠. 대도시는 무조건 해야죠. 2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열람 며칠이요? 주민열람은 14일. 30일짜리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3번, 대도시 시행이 아닌 시행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국토부 장관 승인. 왜 국토부 장관입니까? 도지사 승인이죠. 도지사 승인. 4번,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지체 없이 지하철을 고셔야 된다. 당연하고 맞네요. 5번, 기본계획에서 몇 년 재검토? 5년 재검토. 답은 4번입니다. 61번, 정비사업 조합이다.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정비사업 조합이 시험에 안 나온 거 봤습니까? 무조건 나오지. 1번,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과반장으로 시장 승인받는다. 아,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암기했나 모르겠네 이거.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과반수 찬성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과반수 찬성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3분의 2 찬성만 나옵니다. 3분의 2 찬성. 좀 더 볼게요. 2번, 조합장이 자기를 조합가의 계약서에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3번, 대위원은 임기 중 결의된 조합장 보고 선임이 안 돼요. 4번,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의 퇴임전에 관행에는 효력이 잃지 않는다. 맞고. 5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61번 해설 좀 볼게요. 61번. 61번. 자, 이 부분 61번 같은데 이거 정관의 계제사항 해가지고 여기가 61번 맞습니다. 자, 조합 정관은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다 해가지고 자, 정관이 이렇게 정관에 포함될 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사망에서 뭐냐? 사망에서 자, 정관 변경하려면 자, 총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정 연결받아야 된다. 다만 이게 뭐야? 다만 좌우지간 다만이 항상 시험 문제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경우는 3분의 2 찬성이다. 3분의 2 찬성. 그래서 3분의 2 찬성에 이게 있잖아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탈퇴, 제명 탈퇴 교체, 정비규 이치,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부담 시기 절차.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 6가지는 3분의 2 찬성. 6가지는 3분의 2 찬성. 그럼 시험에는 맨날 이것만 나오니까 단독 문제 나오고 지문 하나 나오고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암기해요? 자, 조합 비용 부담의 B. 조합 비용 부담의 B. 좀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여놓고요. 비용 부담의 B. 또 정비사업비 B. 일단은 비용. 그 다음에 조합원의 원. 또 조합원의 원,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하여튼 원. 정비계획 위치 면적, 위치의 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예약해가지고 유치하지만 암기합니다. 뭐라고? 비, 원, 치, 약. 원체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 비원, 치, 약. 정비사업비 비용의 비, 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원, 치, 위치의 치, 약, 계약서 약, 비원, 치, 약, 3분의 2 찬성이다. 이렇게 암기해놓고 가는 게 편합니다. 원체 잘 나옵니다. 그래서 B 얼마다? 3분의 2 찬성.
과반수 찬성,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3분의 2가 나와요. 이 신청 안 받으려면 그렇게 냅니다. 62번 경비사업 시행계획서 등에 관한 서입니다. 틀린 거. 1번 시행되는 사업시행계획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첨부해서 시장 순수 제출하고 사업시행가 받는다. 인가권자 시장 순수 맞고요. 2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가 받은 후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할 때는 시장 신고. 자, 이거죠. 인가를 받은 후에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 이런 변경을 뭐란다?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인가가 아니고 신고다. 맞아요. 3번 시장수는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립을 며칠? 20일에 통지. 이거 암기해야 돼요. 20일 맞아요. 4번 시장수 등 특별한 사격이 없으면 사업계획 제출 있는 날부터 60일 내 인가비 결정 통지. 암기해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있으면 며칠? 60일. 5번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이 포함돼야 된다. 제가 앞에도 설명했는데요. 건대주민 암기합시다. 건대주민 빼고 다 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는 건대주민. 건이 뭡니까? 재건축의 건. 대가 뭡니까?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대. 주가 뭡니까? 주거환경의 주. 국민주택 겸의 주택건설의 민. 그래서 건대주민 빼고 다 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건.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그거 제외하고 다 있다. 건대주민 빼고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자, 문제 63번입니다. 문제 63번. 자, 도정법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러면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그건 무슨 얘기요? 통지만 하는 거, 개별 통지만 하는 거 찾아라. 통지만 하는 건 좀 은밀하죠. 그러니까 통지만 하는 게 뭐가? 첫 번째 돈이지. 돈. 정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또 조합원별 분담 비율, 돈. 그리고 분양 신청서를 갖다가 신문에다가 공고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신문지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것도 써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뭐하고요? 분양 신청서는 뭐 한다? 돈하고 분양 신청서는 통지만 하고 공고만 하죠. 공고만 하는 거 하나 있죠. 왜요? 조합원 외의자의 권리신고 방법.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자 권리신고 방법.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자 누구 있어요? 임차인. 걔는 주소가 어딘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걔는 뭐만 한다? 공고만 한다. 나머지 무조건 공통입니다. 공통. 그래서 통지만 하는 거, 돈하고 분양신청서, 공고만 하는 것은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의 권리신고 방법. 나머지 전부 다 공통. 64번 관리처분계에 따른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관리처분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제 틀린 것은 제가 틀린 부분만 설명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는 이러이런 게 포함 무조건 있고요. 시행자는 건설된 건물을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고받아. 당연한 얘기고요.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할 때는 시장 신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이러이러한 변경 뭐라고요? 경미한 변경이니까 신고 이 얘기고.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받고 자녀분이 있으면 조합원 또는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며칠 있나? 이 부분 암기하자고요. 공법에서 열람은 14일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며칠이라고요? 30일. 숫자가 틀렸네요. 65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우리가 다중이용 건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 되든가
5천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16층이죠. 바닥 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16층 이상이든가. 16층 이상이면 뭐든지 다 되죠. 뭐든지 다 되는데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것은 판, 문, 정, 운, 의숙 이렇게 되는데 판, 판매 시설, 문, 문화집회 뭐 뺀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뺀다. 종교, 운수는 예경용, 의료는 종합병원, 숙박 이것은 관광 숙박이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의숙, 원래는 이거는 판문점은 암기할 때 판문점은 의숙하오 그러거든요. 판문점은 의숙하오 5천 이상.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게 아니 공개공지가 아니죠.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게 뭐가 있냐?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무조건 규모에 관계없이 안 됩니다. 동물원, 식물은 안 돼. 답은 가볍게 2번이 됩니다. 66번입니다. 사전 결정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A도 B군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한 전에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허가권자 B군수. 그러니까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으니까 B군수. 2번 사전적 신청 전 건축의 심의, 교통, 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맞네요.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이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지 말고 누구?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죠. 4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하려면 관행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마다 기관장 며칠? 15일 암기하죠. 15일. 5번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청 통지받고 몇 년 내? 2년 내. 좋아요. 2년 내. 뭐 하냐면 착공신고가 아니고 허가 신청.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효력은 상실됩니다. 67번입니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벌 수 있는 거. 그냥 단순 암기죠. 잘 나오는 문제니까 신고 대상 여러분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연면적 250 산층 건축 방화벽의 해체. 뭐는 되는데 수선 이러면 되지만 해체는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포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수선, 계단 수선 그러는데 수선이 아니고 해체전 해체. 그럼 허가를 받아야죠. 68번 건축허가 제한 등 틀린 것은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하고 건축허가 제한이 가장 잘 나오죠. 바로 틀린 것만 합시다. 틀린 것만. 건축허를 제한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제한의 목적 기간 등을 상세히 정해서 지체 없이 공고하지 말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야 통보. 그러면 허가권자가 뭐를 해야지? 공고를 해야지. 왜 국토부 장관이 공고합니까?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문제 69번입니다. 면적 3천인 대지에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오네. 3천인 대지에 건축물 건축할 경우 적용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데 4개만 딱 잡으면 되는데 4개만 딱 잡으면 되는데 자 자연녹지 이거 몰라야 돼요. 축사도 몰라야 돼. 공장은 알아야 돼. 공장은 연면적 2천인 공장 원래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인데 함정쓰기 너무 좋아요. 뭐가 있네? 이게 나왔네. 이게 대지 면적 3천인 대지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 의무가 없어요. 연면적 2천 뭐예? 대지가 5천 미만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고요?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적인 대지 건축 연면적 1,000인 물류 얘는 어찌해야 돼요? 얘는 심어야죠. 주거 상업에서는 심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 건축하는 연면적 3m 한도.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은근히 잘 나오는데, 자, 69번은 하나 알고 갑시다. 69번. 69번 문제는 여기 있네요. 자, 적용 등에 처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용을 해야 된다. 단 이거는 적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법에는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용을 하라 해놓고 단 이거는 안 한다. 무슨 얘기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는 구체적인 게 없고 안 하는 것만 잔뜩 썼으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려면 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은 전부 다 안 한다만 나왔잖아요. 안 한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안 한다야. 안 한다. 건축법은 적용 안 한다. 근데 이 안에 함정 쓸 게 4개 있으니까 4개를 잡아놔라. 첫 번째,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 3,000 대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연면적 1,000의 미만인 공장. 숫자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숫자가 없는 게 절대 보면 안 돼. 알면 안 돼. 알면 몰라야 돼. 그 다음에 연면적 1,000의 미만인 물류. 근데 주거상업은 제외다. 맨날 얘가 답이잖아요. 주거상업은 심는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거잖아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안 심는데 지구 단위로 지정되면 제외한다. 지구 단위는 심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첫 번째, 대지 5,000 이상인 공장 심어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은 심는 거요. 물류창고가 주거상업에서는 심는 거요. 물류창고가 1,000의 미만이면 안 심는데 주거상업 심어요. 그리고 관농자는 안 심는데 지구단 심는다. 이렇게 알고 나머지 모르는 것은 무조건 안 심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70번입니다) 바닥면적 산정 방법 틀린 것은, 자, 문제가 틀린 거 찾습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쓱 보게 되면 4번이네요.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합니다. 내용을 모르면은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바닥 면적 모르면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 못하니까 폐기물 보관함도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과정 반드시 들으세요. 기출문제 어떻게 내는가를 먼저 알고 대응 방법 찾아야 되니까 기출문제 드려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됐고요. 71번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땐 함정 안 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원구역,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이런 지역인데 함정 안 써요.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2번 협정 체계자, 협정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인가권자 인가 받아야죠. 3번 소유자 등이 협정 체결할 경우 협정서를 작성하며 협정서에는 협정의 목적이 명시됩니까? 당연히 협정서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에 협정의 목적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4번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자지 신규에 걸치면 어디? 과반에 속한 인가권자 인가받아야죠. 5번 협정 체결자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할 때는 전원동의가 아니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 5번이 틀렸네요. (72번입니다) 자,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을 불지은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을 본다. 그 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각각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도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른 게 신경 쓰지 말고 8도 20일이야. 8도 20일. 8도 이유랑
팔도 관광, 8도 20일, 8도 20일. 무슨 의미입니까?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15m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도로는 숫자가 없어요. 8도 20일, 8도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20일,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잘 나옵니다. 8도 20일 암기하시고요. 실수 3번 주택조합이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전원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건설 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5. 사망은 50%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충원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2번 조합 임원이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해도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임원 선임을 의결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씩 직접 수상. 이거 이런 거 설명해야 되네. 좀 이따 설명 좀 할게요. 4번 지역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주택을 조합에 우선금할 수 있고, 5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자는 건설대지 얼마 이상 80 이상 사용권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조합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100분의 10이야 20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73번이죠. 73번 문제를 봐보세요. 이것까지만 설명할게요. 총회 의결할 때는 이렇게 조합입니다.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요.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된다. 다만 나왔죠. 다만. 항상 다만이 나오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상 의결할 총회는 얼마?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라. 국토부령이 정하는 게 쫙 나오잖아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게 이렇게 지금 쫙 나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 낼 때 총회 의결하려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러면 20짜리가 이의신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절대 100분의 10을 못 내. 20짜리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20 이상 직접 출석 무조건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20. 그래서 이 문제 만들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말하고 100분의 20. 10이 아니고 100분의 20이다. 10이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가니까 무조건 100분의 20이 맞다. 10짜리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7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상 한옥 3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라. 원래 단독은 30 이상인데 한옥은 얼마? 50. 기억 틀렸죠. 니은 토지공사는 동일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 작성 승인,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누구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동일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할 때 형별로 국장한테 승인받을 수 있다. 맞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조치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 사업계획 취소해야 된다. 여러분 주택법은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 취소해야 된다. 딱 하나 있죠. 취소 딱 하나 있는데 그쪽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끝맺으면 무조건 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정확하게 시험 맞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대지 조건 상실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또 이것도 단서가 있죠. 분양 보증 받았으면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개가 틀렸네요. 75번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 인증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심의, 통합심의 할 수 있다.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는 법조문 그대로 써놓고 붙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배웠다 하더라도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복사에다 붙였지. 끝맺음이 있다 없다 있다죠. 긍정이죠, 긍정. 지문이 긍정적인 지문이잖아요. O입니다. O. X가 아니고 O. 문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안 배웠네 당황하지 말고, 100% 이 지문은 법 조문에 있다. 출제자는 법 조문 복사해서 붙였다. 선을 댔을까 안 댔을까? 긍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O가 되고 부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X가 되는데, 끝에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X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뭔가 규제를 하는 부정은 O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거는 O죠. 분할 금지니까, 규제니까. 그러니까 읽어본 내용이 딱 보고 처음 봤는데 법준 100% 있어요.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긍정적이자 그러면 O.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통합심의 한 경우 특별한 사역이 없으며 심의 결과 반영 승인한다. 당연한 얘기고, 이것은. 그것도 긍정적인 내용, 당연한 내용.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는 지방공사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 이거는 X죠. 원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지하철 공사공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X다.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5번 공구별로 분할 건설 공급한다. 1000세대인 그러면 얼마 이상이니까 600세대 이상이니까 1000세대인 그러면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76번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사채 발행계획에는 상환사채 절차와 시기를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눈치로 다 풀죠. 사채 발행계획서, 발행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죠. 상환 시기와 절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가 법이 없는 거 혼자 창작해가지고 절대 창작 안 해요. 100%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안 봤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다 보고 풉니까? 공부 분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이거 법조문에 있다. 출제자는 그 법률 봤다. 법조문에 있는 거 하나 싹 빼와가지고 붙여놓고 있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있다 그래야죠. 너 있다 분명히. 2번 주택상환세 납입금은, 사채 팔았어요. 돈 들었어요. 건설공 씁니까? 당연히 써야지. 땅 사는데 써야 되고, 택지종 써야 되고, 공사비 써야 되고,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3번 사채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다. 4번 사채 발행자는 사채 대장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상환액을 기재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대장에다 정리해야지. 머릿속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5번 사채 발행한 자는 사채번호 수립해서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이지 행안부 장관은 아니죠. 77번 주택 공급이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주택 공급 옳은 거.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5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 1번이 맞네요. 2번 공공택지 외특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관광진입법 관광특구 40층 인구 150m 이거죠. 50층 이상 또는 150m. 그럼 얘가 왔네. 150m.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4번 지방사가 사업주체 복리 입점할 때 시군 허가는 무슨 허가입니까? 신고지. 근데 또 누구는 안 해요. 공공주택 사업주체는 허가 신고 안 해요. 원래 사업주체가 입주할 때는 시군구 승인, 허가라는 단어 없어요. 시군구 승인, 입주할 승인, 복리는 시군구 신고, 공공주택 사업주체는 승인 신고 안 한다. 두 군데 틀렸죠. 5번 시도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3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 설치는 왜 시도가 합니까? 시군구 해야지. 왜 30일입니까? 20일이지. 숫자 암기 해야죠. 자, 78번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답은 뭐입니까?
상속 저당대 상속 저당이 어디 있냐? 상속 저당 여기 있네. 상속 언제나 답은 상속 저당입니다. 79번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한마디로 했더라. 취득 자격증면 받아라. 국가지자체 안 받아요. 주말 체험 영용 얘는 받아야 돼요. 수용 안 받아요. 상속 안 받아요. 시완성 안 받아요. 농지증 안 받는 게 은근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저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암기시켰는데 1그룹 그러면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협의. 2그룹 그러면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매립, 토지수용, 공치법. 3그룹 그러면 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법률규정 환매. 하나 더 농지용 징계인사업 시행계 그거 안 나와. 농지증 안 받는 1그룹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 협의. 2그룹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매립, 토지 수용 공치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번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환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요. 80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는 질병, 징집, 대리인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 정해야 된다. 임대인이 이건 포인트가 이건데요.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3년, 5년 미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면 3년, 5년 미만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5년 이상 하라 했으니까. 2번 임대차 계획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를 권하는 시군면장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3년한테 효력이 있습니다. 3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로서 비닐하우스 한다. 단연성 식물 임대차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농업법인 소유하기 농지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임대됩니다. 임대차 계획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대차 등 임대차 계획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군 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가 있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40문제를 1시간 푼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40분 걸렸네요. 40문제를 이렇게 빨리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버벅대기도 했는데 제 생각대로 흡수가 좀 버벅대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나온 내용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해서 진짜 공부하는 것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답, 문제 보고 답 이거 하지 말고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내용을 다 몰라도 문제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고 몰라도 답 찾아내는 방법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몰라도 답 찾는 방법은 배우자. 내용을 다 몰라도 합격은 하고 보자요. 그렇게 해서 60점 맞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 설명했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려하지 말고 아이고 나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앞으로도 충분하니까 기출문제 분석 강의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몰라도 의외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방법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